고프코어, 발렛코어, 블록코어, 그랜파코어, 바비코어, 사이버코어, 페어리코어, 비즈니스코어, 오피스코어. 뭔 놈의 코어 패션이 이렇게 많냐. 수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코어 패션에 지쳤던 분들을 위해 새로운 트렌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이맘쯤에는 올드머니 패션을 소개하면서 하반기 패션 트렌드를 전망했었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패션 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 컨텐츠를 통해 미리미리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신다면 곧 다가올 시즌오프도 똑똑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 다음 트렌드를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트렌드 리포트인 만큼 전반적인 패션 트렌드의 흐름 먼저 짚어드리고 갈게요. 패션 트렌드는 크게 보면 화려한 꾸꾸꾸에서 차분한 미니멀로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패션 트렌드라는 게 A에서 B까지 서서히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가 정점으로 가면 완전 새로운 트렌드가 다시 피어나거든요. 롱패딩의 유행에서 숏패딩으로 한 번의 트렌드가 넘어갔던 것처럼 트렌드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Y2K 패션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과감해지고 있고, 올해는 버뮤다 팬츠로 비롯된 6실부 바지들이 본격 유행하면서 2000년대 중반 반유니 시절까지 회귀했습니다. 반대로 작년부터 다시 돌아오고 있는 미니멀. 패션계의 셀럽 켄달 제너를 봐도 과거 화려했던 스타일에서 미니멀한 스타일로 전체적인 스타일을 크게 변화시켰고요. 마찬가지로 구찌의 컬렉션을 참고해봐도 과거에 화려하고 로고가 돋보이던 패션에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색감과 실루엣으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며 2사 FW 시즌을 풀어냈고요. 미니멀 패션을 하면 떠올랐던 올드셀리니의 대표 PB 파일로는 성공적으로 개인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미니멀의 부흥을 다시금 알리고 있죠. 패션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최근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바로 옷인데, 아무래도 과감하고 도전적인 스타일보다는 유니클로처럼 깔끔하고 안정적인 소비를 지향하게 되고, 유행에 편승하지 않는 시즌리스한 아이템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미니멀이 떠오르고 있는 두 번째 이유로는 작년에 핫했던 올드머니 패션에 대한 선망으로부터 읽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힙하게 여겨졌던 로고 플레이, 화려하고 과시적인 패션은 이제는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미화되고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반대로 귀품 있는 스타일링, 로고리스의 차분한 색상과 패턴, 그리고 유려한 실루엣, 미니멀리즘 패션이 반대급부로 떠올랐죠. 다만 올드머니 패션이 메가 트렌드로는 올라올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기에 작년에 떠올랐던 올드머니 패션의 존재는 미니멀리즘 패션이 다시 부흥하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콰이어트 아웃도어라는 새로운 트렌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콰이어트 아웃도어, 기능성 스타일, 럭셔리함을 갖춘 아웃도어 스타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아예 없던 스타일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고프코어의 올드머니 패션을 합친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프코어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만든 기능성 의류를 패셔너블하게 활용하는 스타일을 뜻하고요. 올드머니 패션의 또 다른 이름이 콰이어트 럭셔리였거든요. 브랜드나 로고처럼 과시적인 요소를 침묵하고 테일러링이 정확하고 마감질이 꼼꼼하되 패턴이나 프린트는 거의 없는 게 콰이어트 럭셔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프코어와 올드머니 패션의 특징들을 섞은 게 콰이어트 아웃도어 패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힙한 스타일 위주였던 고프코어 스타일을 좀 더 실생활에 활용하기 좋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풀어낸 스타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콰이어트 아웃도어가 뜨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캠핑, 하이킹, 낚시, 차박, 러닝 등등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대중화가 되며 편안하면서 패셔너블한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일상복과 아웃도어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며 트레킹화, 윈드브레이커, 아노락, 나일론 팬츠 등의 아웃도어 의류가 일상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이엔드 럭셔리의 끝판왕 로로피아나까지 아웃도어 컬렉션을 낸 걸 보면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꾸준히 수요가 있는 탄탄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 그동안 한국에서의 아웃도어 패션 시장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패션보다는 기능성에 포커스를 해서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 위주로 아웃도어 패션에 인기가 있었고, 2014년 정점을 찍었던 아웃도어 시장은 점차 차분하게 식고 있었는데요. 최근 고프코어 패션의 흥행으로 다시금 MZ세대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패션 장르로 아웃도어 패션이 떠오르게 되었죠. 2017년 더 컷 매거진에서 고프코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18SS 발렌시아가에서 고프코어 패션을 처음 다룬 뒤 이후 키코 코스타티노브와 아식스의 콜라보가 대박을 치고 아크테릭스, 킹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제는 완전히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 아웃도어 의류는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은 패셔너블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떠올랐던 고프코어와 2024년 현재의 콰이어트 아웃도어, 이번엔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볼 건데요. 고프코어는 전통적인 아웃도어 의류의 특징을 패션으로 가져온 게 많아요. 구조시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원색이나 형광색을 많이 사용했던 게 특징이고,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특유의 큼지막한 로고도 고프코어 패션의 또 다른 특징이었죠. 전체적으로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화려한 스타일링, 때로는 재기반사까지 활용되는 등 고프코어 패션은 Y2K 패션과 만나 꾹꾹꾹 느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반대로 콰이어트 아웃도어 패션은 올드머니 룩과 만나 보다 미니멀하게 풀어내는 아웃도어 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짱구 대리님이 장명했던 세련 고프라는 키워드가 콰이어트 고프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프코어와의 차이점이라면 로고를 아예 생략하거나 원단과 비슷한 색으로 넣어 좀 더 미니멀하게 고급스럽게 풀어내는 스타일이고요. 빈티지하고 차분한 톤 위주의 K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색감으로 유행을 잘 타지 않는 클래식한 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흥행할 요소까지 가지고 있죠. 독자적인 기술력과 품질에 집중해서 성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점도 콰이어트 아웃도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션 주기 이론을 기반으로 보면 패션 트렌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고프코어 패션을 통해 아웃도어 패션의 트렌드는 도입기로부터 성장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이미 검증된 트레킹화, 하이킹화의 인기를 통해 아웃도어 스타일의 인기를 엿볼 수 있죠. 다만 그동안의 고프코어는 너무 화려한 형형색색의 색감이라든지 너무 아웃도어적인 무드가 있는 아이템들이 아웃도어 패션이 대중적으로 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했었는데, 세련 고프 스타일이 떠오르면서 아웃도어 스타일이 좀 더 대중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패션 사이클이라는 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갈수록 보다 대중적으로 공감받는 스타일인기를 끌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는 대표 브랜드들을 보면 콰이어트 아웃도어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하이엔드 브랜드를 살펴보자면, 디올에서는 차분한 색감의 윈드브레이커에 슬랙스를 믹스 매치하거나 테일러링 수트에 아웃도어 모자를 믹스 매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우미우에서도 차분한 색감의 윈드브레이커를 통해 일상적으로 믹스 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일론 소재의 의류, 아웃도어 특유의 스트링 디테일을 활용해서 활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콰이어트 아웃도어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불리는 로아 하이킹, 이탈리아 기반의 아웃도어 브랜드로 미적 요소와 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많은 패션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편집샵에서 바잉을 하고 있죠. 좀 더 대중적인 브랜드로 넘어와 보면, 이번 SSCN에 있었던 유니클로 유라인, 콰이어트 아웃도어를 타겟으로 내놓았던 아이템들 르메르와 콜라보 제품인 만큼 전부 완판이 되면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코오롱 스포츠는 후세인 샬라인과 협업을 하며 한복과 우주복의 디테일에서 영감을 받은 실험적인 디자인을 통해 코오롱 스포츠가 지향하는 아웃도어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3년 10월 파리 패션위크에서 아식스는 키코 코스탄티노브와 함께 새로운 유니섹스 의류 라인 아식스 노발리스를 론칭하며 안티 고프코어 컨셉으로 미니멀하면서 일상적으로도 입을 수 있는 콰이어트 아웃도어를 제안하기 시작했고, 고프코어의 핵심 브랜드 아크테릭스도 미니멀한 디자인에 테크니컬 아웃도어를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극한의 심플함을 추구하는 베일런스 라인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죠. 유행을 타기보다는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세련되며 우아한 느낌을 주는 의류들이 많고, 로고 플레이보다는 소매나 트림의 디테일에서 드러나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뜨고 있는 데상트에서도 콰이어트 아웃도어를 타깃으로 데상트 얼터레인을 새롭게 론칭했는데요. 좀 더 미니멀한 색감에 기능성을 더해서 플레이하고 있죠. 이번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 살펴볼게요. 해외에서는 고프코어를 좀 더 고급스러운 실루엣과 디테일로 풀어내고 있는데, 특유의 우아함과 패셔너블함을 잘 믹스하면서 아웃도어 의류를 현대적으로 제안하고 있죠.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루엣 참고하면서 FW 시즌 때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엑슬림은 도시적인 스트릿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브랜드로 좀 더 인더스트리얼적인 감성으로 빈티지한 느낌과 아웃도어를 섞어 좀 더 스트릿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스트릿이지만 너무 키치한 느낌이 없어 저도 따라해보고 싶은 스타일입니다. 프리커는 아웃도어 소재와 기능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무드로 풀어내는 브랜드인데, 뉴트럴 톤과 브라운 톤을 잘 사용하면서 보다 현대적인 시티웨어로서의 아웃도어 룩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은 아웃도어를 보다 해체주의적인 무드로 풀어내며 보다 예술적으로 스타일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성복이 너무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도메스틱 브랜드들에서도 아웃도어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콰이어트 아웃도어 트렌드를 이끌어나가고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도 매번 소개했었던 일코르소와 미즈노의 콜라보 의류들, 저도 여러 벌 소장하고 있지만 일코르소의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미즈노의 기술력이 더해져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게 잘 입고 있고요. 인사일런스와 미즈노의 콜라보도 보다 대중적으로 콰이어트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라인이죠. 뿐만 아니라 로스트 가든과 코오롱 스포츠의 최근 협업처럼 신발 라인을 중심으로 트렌드를 즐길 수 있는 협업도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런 컨텐츠에서 미니멀 플러스 아웃도어 같은 믹스매치 트렌드가 뜰 때면 미니멀을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에서 아웃도어 아이템을 구매해서 스타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푸어나 디안티 플랫폼, 넘블랭크, 일코르소나 인사일런스처럼 미니멀을 다루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아웃도어 의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룩북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콰이어트 아웃도어 트렌드를 즐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 콰이어트 아웃도어를 다뤄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2024년 하반기 가장 유력한 트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와 잘 맞는 패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주얼룩 콰이어트 아웃도어, 하반기에는 제품 추천까지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가 되신다면 제 채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